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결절성 양진, 석진, 모낭염, 이 다양한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여러 로컬 피부과나 또 대학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왔는데 정말 치료가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저희 피레타니원에 내원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이제 사진을 보고 왜 이분은 왜 치료가 안 되었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그분의 증상을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는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질환을 판단할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까지나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라는 사실 꼭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주셔야 저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결절성 양진이나 습진이나 모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은요, 사진상에 피부가 발적이 돼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뾰루지가 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직이 융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이러한 것은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겁니다. 자, 모든 질환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뭐 그게 뭐 면역 과민이다, 알레르기 과민이다, 뭐 그런 용어를 다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가 정상이라면 병에 안 걸리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건데, 세포는 왜 손상을 받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뭐 오미다, 다른 진드기다, 아니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세균을 세포를 죽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 이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세포의 어떤 열 에너지 대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증상을 보고 좀 판단해 보자라는 거고요. 저희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네 가지가 있죠. 모든 질병의 시작은 심부 온도의 저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포의 손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 현상, 생존의 법칙이 모든 생명체한테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모공이 다친다. 세 번째로는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네 번째로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심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데 그 체온은 무슨 체온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부 체온입니다. 심부 체온은 측정할 수가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라고 하지만 그 내부 심부 온도 중에서도 또 심부와 피부가 또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위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부 온도죠. 그런데 위장 점막의 온도는 피부 온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위장의 실질 조직의 온도가 바로 심부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장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위염, 식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식도염,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막의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그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이죠. 그러면은 피부에 있어서도 피부 세포가 손상을 받는 게 염증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의 온도와 지금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온도는 낮고 여기 온도는 높잖아요. 그럼 여기 온도, 피부 온도는 왜 높아졌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부 온도가 높아졌냐고요. 바로 제 이야기가
신본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닫히고 모공이 닫힐 때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부로 지금 열이 쏠린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열이 쏠릴 때 이 부위에 피부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피부온도. 왜 피부온도가 올라갔죠? 모공이 닫힌 거고, 모공은 왜 닫혔죠? 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고, 세포의 손상은 바로 심부온도에 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심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지만 피부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심부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세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이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결절이나 뾰루지나 구진과 같은 형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의 변형은 왜 생겼죠? 억력이 강해져서. 억력은 왜 강해지죠?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피부온도는 왜 올라가죠? 열이 쏠려서. 열은 왜 쏠렸죠? 모공이 닫혀서.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내원할 때마다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약간 가려움증과 결절이 생기면 결절성 양진이라 그러고, 또 모낭 주변에 농포가 생기면 모낭염이라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여기저기 또 염증과 해밀경학적 소견으로, 당연히 극세포증이나 해면화 현상이 생기면은 또 섭진이라 그러고, 아니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단 말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야 뭐 진단만 내려서 약만 처방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환자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환자분들은 너무 의사를 믿게 돼 있어요. 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먹게 되면 증상은 바로 완화가 되거든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이 네 가지 생존의 법칙인 이 네 가지 현상은 눈에 보인다고요. 피부온도 상승, 모공 닫힘, 땀 분비의 감소, 표면 장력의 약화와 억력의 강화, 이 네 가지 현상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자, 어쨌거나 약을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지거든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럼 피부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가려움증과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니까 바로 환자분들은 의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약을 믿는 거예요. 약이 너무 좋더라라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이 돼 보세요.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단 말이죠. 왜 맴도느냐 말이죠. 왜? 심부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물에 의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혹을 하나 떼려고 했는데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거죠. 왜? 심부온도를 낮추는 약을 쓰고 있었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는 약물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활 환경과 먹거리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병원에 가는 순간 또 약물이라는 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더 낮아지고 모공은 더 다치는 그런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몸 전체를 보셔야 되고 어느 하나하나의 부분적으로 증상의 완화냐 아니면은 악하냐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깨어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 완화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찬물이든 간에 심부온도를 낮추는 그런 어떠한 물질을 몸에 넣어서도 안 되고 그런 환경에 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이 피레토의 평소의 생각이란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물들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꾸 병이 장기화되면 계속 커지거든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암에 걸렸다. 그런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애초에 병이 시작됐을 때 빨리 치료하시면 정말 빨리 치료될 수 있고 아무런 병으로부터 고생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의 시작은 심부온도에 저하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이 네 가지 현상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써봤지만 치료가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8년째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피부 발적이 생기고 자결감이 있고 구진, 뾰루진, 농푸들이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열 에너지는 지금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열 체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열 체질이라고 생각하면은 한약 또한 또 찬 약을 쓰게 되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자꾸 옷을 벗거나 찬물을 먹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게 된단 말이죠. 왜 열이 위로 쏠렸냐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열이 위로 쏠렸다고요? 모공이 다칠 때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럼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상열감이 생긴 거라고요. 홍조가 된다거나 또 얼굴 쪽에 땀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절대로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심부온도는 낮고 모공은 다치고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줘야죠. 근데 피부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온도를 낮추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열이 쏠린 이유는 모공이 다친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어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열이 골고루 팔다리로 분산 방출이 될 때 이 함부로 열이 안 쏠리게 되잖아요. 열이 안 쏠리는 순간 이 부위의 피부온도는 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우나에 가면은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은 열리고 아이스팩을 하면은 모공은 닫혀버리고 피부온도는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면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고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방식은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빨리 모공을 열어라. 몸에 열이 너무 많아. 모공을 열어야 되겠어 라고 모공을 열어준단 말이죠.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사지 말초 쪽으로 모공이 열려서 열 에너지가 분산 방출이 된다. 바로 그때 피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모공은 열리고 피부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라 라는 이야기죠.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 속도는 빨라지고 그때 면역력도 좋아지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파, 림파구, 형질 세포들의 활동량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야 세균을 잡아먹는 거죠. 응?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병을 치료한다고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체온을 내려주는 치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 줘야 되잖아요.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왜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바로 이 심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은 이 결절성 양진 또 습진, 모낭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된다고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한방의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유튜브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자세한 것은 또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